오늘도 불철주야 견맞이로 동분서주 분골쇄신하시는 제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BOM에 대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BOM이 무엇인지, 왜 BOM 관리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엑셀 등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BOM을 관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조업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인의 노하우나 경험을 공유해주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BOM이 뭐냐? 흔히 자재명세서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핸드폰을 만들기 위해서는 버튼, 액정, CPU, 카메라, 케이스 등 여러 가지 이제 구성 요소가 필요할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 기억할 수가 없으니까 서면으로든 엑셀로든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BOM입니다. BOM을 관리해야 하는 이유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낭비 방지, 거래처의 신뢰 확보, 자동화의 기본을 들 수가 있는데요. 우선 낭비 방지를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개인의 감에 의존해서 우리가 재고와 공정 관리를 할 경우에는 사실은 불필요한 재고가 있기도 하고 공정에서 낭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작은 기업의 경우에는 공정 관리의 이론적인 적용이 실무에 아예 없을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다 돈이 새어나가는 구멍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ERP를 쓰는 이유는 이론적인 접근을 실무에 적용을 하면서 돈이 새어나가는 구멍을 막을 수 있다. 이런 방향으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처의 신뢰 확보인데요. 우선 대기업을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뭐든 제대로 관리되는 곳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이 좋게도 대기업 거래가 이제 생기려고 하는데 대기업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할 수가 있겠죠. 인증이 무엇이 되었느냐, 혹은 내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BOM 같은 건 어떻게 되느냐. 그때 우리가 실무에서 사용하는 노하우들을 데이터화 하려고 하면은 좀 늦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어설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사실은 관리를 해 놓아야 된다. 정부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은 발표를 하거나 현장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BOM 같은 기초적인 자료가 관리가 되어 있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발표 심사 때 부랴부랴 준비를 한다? 이때도 미흡한 티가 무조건 나죠. 또 자동화를 관리하려고 해도 사실은 기초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현실적으로 우리 현장에 맞게 세팅을 하고 실제 실무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솔루션을 도입하거나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BOM 관리를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여유가 생기려면은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생산 자율 공장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냐? 다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BOM 관리라고 하면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비용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자라는 목표를 가집니다. 그런데 제조업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성장을 하다 보면 결국은 자동화 단계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동화 설비를 구매하면 할수록 이 자동화 설비가 잘 돌아가는지 문제가 없는지 생산 데이터들을 받아보고 싶고 이러한 요구가 마음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동화 공장에서 한 발 더 앞서서 나간 게 바로 요즘의 트렌드 생산 자율 공장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어떤 자동화 설비를 구매하는 거를 넘어서서 주문이 들어오면은 담당들에게 자동으로 작업이 배정이 되고 주문을 예측하여 시스템이 자동으로 어떤 재고라든지 생산 계획을 제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인 거죠. 이렇게 되려면 이런 것들이 자동화 되려면 다 기초 자료가 준비가 돼야 되고 그 시작은 당연히 BOM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먼 미래도 아닙니다. 이미 큰 기업들은 이런 시스템들을 사실 도입을 하고 있고 2030년부터는 해당 솔루션이 많이 도입이 될 거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계속 공상의 영역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나만 뒤처지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앞서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이 이유들은 이미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이유, 결국은 내가 지금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비즈니스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이런 이유를 들겠죠. 그런데 저도 이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이 과연 BOM 관리 같은 기초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이 비즈니스 우선순위가 낮느냐라고 하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서울과 부산 두 개 오피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 직원도 10명이 어느새 넘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회사가 좀 성장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라고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은 제가 혹은 노하우가 있는 직원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우리 현장이 돌아가게 지금 되었다라는 부분에서 우리 회사가 성장할 수 있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결국 사업을 확장하게 되면은 관리 비용이 생기게 되죠. 관리 비용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뭐 컴퓨터를 하나 더 사주고 책상을 더 사주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업무에 있어서 계속 구도로 지시를 해야 되고 뭔가 평가를 해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되고 혹은 내부에 어떤 자료가 없기 때문에 내가 계속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는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이런 관리
관리 비용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래서 실무자가 늘어날수록 사실은 관리자도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성장을 했을 때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성장을 하면 할수록 이익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익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을 때 이제 성장이 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라고 느낀 거죠. 즉 성장하면 우리가 기초 데이터를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초 데이터를 관리를 해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초적인 어떤 인프라를 만들어야지 성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BOM 관리하는 방법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엑셀로 만드는 거 혹은 엑셀을 구매하는 거, 그리고 ERP를 구축하는 거, 그리고 구독형 ERP를 구매해서 월별로 얼마씩 내면서 사용하는 거가 있겠죠. 우선 엑셀로 만드는 거, 이건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엑셀을 만드는 영상을 찍어보고 또 제가 만든 엑셀도 공유를 할 예정입니다. 엑셀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장점은 돈이 적게 든다 이죠. 우선 내가 만들면은 나의 인건비만 든다. 그리고 구매를 하게 될 경우에도 보통은 뭐 한 몇십만 원, 비싸도 엑셀 ERP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몇백만 원 이하, 몇천만 원까지는 절대 가지 않겠죠. 그런데 엑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혼자 이 파일을 관리할 때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명이 데이터를 업데이트 했을 때 누구 데이터가 맞을까, 취합본이 이상해진다든지 누군가 수식이나 함수를 건들 수도 있고, 왜냐하면 자기의 실무에 맞게 함수를 고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관리 정보가 전사에 공유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신화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엑셀 파일 버전을 과연 누가 어떤 컴퓨터에서 관리하고 있느냐, 이걸 어떻게 어느 시점에 공유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죠. 아마 하나의 엑셀 파일을 가지고 여러 명의 자료를 취합해 본 경험이 있는 분은 분명히 이걸 느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관리자가 한 명일 때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ERP 구축,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면은 우리 회사에 맞는 ERP를 구축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사실은 엑셀 ERP 구매를 하려고 해도 결국은 우리 회사에 맞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양식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ERP 구축의 장점은 굉장히 사실은 명쾌합니다. 회사의 사정에 맞게 개발하여서 우리 회사의 사정에 가장 적합합니다. 그러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신기술 도입하고 싶을 때마다 추가 비용, 그리고 우리 회사의 프로세스가 바뀔 때마다 추가 비용이 들게 되겠죠. 구독형 ERP입니다. 일반적으로 저렴합니다. 뭐 아무리 굉장히 싼 거는 사실 몇만 원대, 10만 원 안팎, 10만 원 이하도 있고요. 혹은 좀 비싸더라도 큰 기업의 ERP를 쓰더라도 몇백만 원 수준에서 해결이 됩니다. 물론 이제 더 큰 글로벌 기업, SAP, SAP 같은 거를 쓰면 굉장히 비싸죠. 계정당 억 단위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 정도를 바라는 기업은 이 구독자 중에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대기업 회사 재직할 때 말고는 써본 적은 없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시장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구독형 ERP에서 알아서 계속 기능들을 업데이트를 해주고요. 대신에 이것들은 우리 사무직원이 학습 기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다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기능이 있는 어떤 구독형 ERP를 구매를 하는 것보다 우리 회사의 사정에 맞는 구독형 ERP를 취사 선택하는 게 굉장히 좋겠죠. 자, 그러면 이 구독형 ERP하고 이제 구축형 ERP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포인트는 전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내 현장의 실무를 잘 아는 거는 우리 현장의 관리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현장 관리자가 어떤 기능을 정리하고 의뢰하여 ERP를 구축하는 과정에 참가를 하여서 그 해당 개발 업체가 설계하고 만드는 구축형 ERP가 과연 구독형 ERP보다 나을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이 구독형 ERP를 공급하는 업체 같은 경우 여러 다양한 고객군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면서 노하우가 많이 쌓여서 이미 이 시스템적으로 이걸 녹여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현장의 어떤 그 니즈를 가지고 구축형 ERP를 만들었을 때 현장의 니즈가 이 소프트웨어로 개발이 되었을 때 사실은 오히려 불편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소프트웨어의 어떤 관점에서 사용자 경험을 고려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하려면 이분이 어떤 도메인 지식, 현장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설계적인 마인드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축형 ERP를 함부로 진행하는 건 저는 좀 많이 고민을 해보셔라,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이거 하면은 뭐 몇천만 원, 몇억 정도도 드는데 굉장히 비용 낭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 영상에 해볼 건데요. 엑셀과 구독형 ERP를 비교를 해볼 겁니다. 우선은 엑셀 만들어 볼게요. 제가 요거는 어떤 프로세스의 연동이 어렵다, 혹은 여러 명이 데이터를 관리하기 어렵다, 이런 것들은 실제로 만들어서 써보면 다 느끼실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리진 않고 엑셀로 실제로 현장에서 쓸만한 1인 관리자분들이 쓸만한 엑셀 양식들을 만들어서 같이 영상으로 공유를 해보고, 또 그리고 파일도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엑셀로 만들면 굉장히 간단하고 좋은데 왜 구독형 ERP를 쓰는 게 좀 편하냐, 이런 것들을 영상에 비교 분석을 하는 것으로 해서 조금 여러분의 고민을 결정할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BOM 관리를 엑셀로 관리하는 법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